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역의 일부 야당들도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에 즉각 착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다짐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역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역의 생존을 위해 큰 틀에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생존해법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야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행정통합을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견인하고 있다 보니 행정통합 삿바 싸움에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행정통합 이슈를 능가할 만한 다른 굵직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도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지방선거는 조직력이 관건인 만큼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면 광주 전남 전체에 걸친 조직력을 갖춰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조직력의 열쇠를 후보 개인의 경쟁력으로 돌파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 전남 전역에 먹힐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대 수준이 더 높아진 특별시에 맞는 후보를 영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광역단위 선거에서는 지금보다 더 인물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정부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도 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치고 나간다면 기초단체장이나 지역의원 후보들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예상됩니다.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지역 내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남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2차 간담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열립니다. 지난 13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 의회는 집행부와의 간담회가 끝나면 비공개로 의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양 고로쇠 약수가 제철을 맞으면서 지역 농가들은 풍작의 기대감 속에 첫 채취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채취량 감소와 판매 부진 등이 예상돼 지역 업계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상면 백운산 자락. 아름드리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자 이내 고로쇠 수액이 방울로 맺혀 떨어집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 농민들은 올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백운산에서 자생하는 나무로서 꽤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8리터 기준으로 해서 한 6, 7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광양 고로쇠 수액 채취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3년 93만여 리터였던 것이 지난 2024년 90여만 리터, 지난해 65만여 리터까지 감소했습니다. 소비 부진과 함께 기후변화가 수액 채취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월까지 채취량이 많이 감소했고 3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채취량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기상 여건 때문에 작년에 채취량이 매년보다 상당히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협회는 고품질화와 2차 가공 상품화를 통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최초로 광양 백운산 고로쇠를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에서 4년 후에는 유기농 인증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받는 그런 게 되잖아요.
여전히 적지 않은 악재들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황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오는 20일부터 황양 지역 농협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조금 전 전국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이른바 햇빛 소득마을을 오는 2030년까지 2,500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며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영암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용 급식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떡국을 나눠 먹습니다. 이 마을 공용 급식실의 운영비는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민들은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25.5k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데 군비와 함께 780만 원의 마을 운영 기금이 투입됐습니다. 연간 발전량은 3만 1,700여 킬로와트시. 이를 통해 해마다 47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해 마을 급식 등 주민 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태양광을 해갖고 우리 마을에 급식 날마다 밥해 먹어요. 급식해 먹어요. 이 해가 좀 적은데 저희들이 25.5kg밖에 사실은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 같으면 한 50kg나 했으면 좋을 건데. 인근의 또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시기 주민들이 1,200만 원을 출자해 3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영암군은 정부의 햇빛 소득마을 정책에 맞춰 관내 50곳에 이 같은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거나 고령화가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 에너지 자립 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망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한전은 2031년까지 신규 설비의 개통 접속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용 변압기 등을 활용한 평균 50kW 이하 소규모 발전만 전력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암군은 한전에 지역 개통 연계 자료를 요청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전솔로 문제로 부족 문제로 개통 연계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 접속 허용을 좀 풀어달라,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쪽으로 좀 요구를 할 부분이고요. 지역이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이 소비하는 지산지소 정책, 전남의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 주간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전해드리는 이슈 프리뷰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1월 넷째 주 주요 소식을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러 일정과 행사들이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22개 시군을 돌며 진행되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가 19일 순천과 영암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장성과 신안, 목포에서도 열릴 예정으로 전남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은 2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오는 20일과 21일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의원 총회와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 논의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북콘서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과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24일, 허석 전 순천시장은 다음 달인 25일 출판 기념회를 가집니다. 이 밖에 전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회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자체별 주요 일정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여수시와 순천시, 고흥군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자세한 일정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시정 주요 업무 보고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또 오는 22일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선박람회 국내외 유치 및 운영대행 착수 보고회를, 고흥군은 2027년 국고건의 발굴 보고회를 엽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지역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고흥은 오는 23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데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프리뷰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10대와 20대 헌혈자가 10년 사이 43.6%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와 20대 헌혈자 수는 10만 1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보다 7만 8천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혈액원은 저출산으로 10년 전에 비해 광주 전남 10대 헌혈 가능 인구가 35.6%, 20대는 18.6% 급감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3.71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